달빛조차 숨어버린 늦가을 밤, 전주 한옥마을 변두리에 자리한 월화정의 기와지붕 위로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마당 한가운데 선 오래된 감나무는 마지막 잎새마저 떨궈낸 채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고즈넉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은 한지민, 28의 젊은 여성이었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낡은 민박집, 지민은 그곳을 물려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쌓은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성공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심었다. 할머니의 방식은 구시대적이었다. 정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지민은 월화정을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한국 전통의 미와 현대적인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된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명품 부티크 한옥스테이로 만들고자 했다. 최고급 자재로 내부를 꾸미고 예약 시스템부터 서비스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그녀의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관리했다. 그녀의 단정한 단발머리와 무채색의 세련된 옷차림만큼이나 월화정은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지민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예약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빈 방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기준에 맞는 손님은 아니었다. SNS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심지어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까지 그녀는 은연중에 손님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신의 능력과 안목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쉴 새 없이 채찍질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은 때때로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그때였다.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낯선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두루마기 차림에 손에는 때 묻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게 눈빛만은 형형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는지요? 어눌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민의 귀에는 그저 불청객의 소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노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어보았다. 낡은 옷, 거친 손, 투박한 신발. 월화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민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가장하며 말했다.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 애쓰는 차가운 미소였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빈 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온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이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하여 지민은 순간 당황했다. 빈 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오? 네, 보시다시피 저희 월화정은 규모가 작아서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지민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냉담함이 묻어났다. 이런 손님은 월화정의 이미지를 해칠 뿐이다. 그녀는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마당의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지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기척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장, 잠시 들렀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의 강 대표였다. 쉰 후반의 그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지민의 월화정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지민은 얼른 표정을 바꾸고 반갑게 그를 맞았다. 어쩐 일이세요, 대표님? 지나가던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강 대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다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박 노인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박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강 대표의 말투는 지민이 노인을 대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치 오랜 지인이자 존경하는 인물을 만난 듯 반가움과 예의가 가득했다. 박 노인이라 불린 노인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강 대표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 대표님, 오랜만이오. 잠시 쉬어갈 곳을 찾던 중이었소.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한 사장, 혹시 방이?
강 대표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강 대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난 셈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얼버무렸다. 아, 네. 마침 작은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소. 잠시 몸만 누일 곳이면 충분하오. 박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강 대표는 지민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박 노에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전주에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바람도 쓸 겸 옛 생각도 할 겸 겸사겸사 들렀소. 지민은 마지못해 박 노인을 가장 작고 허름한 별채방으로 안내했다. 할머니가 쓰시던 창고를 개조한 방으로 월화정의 다른 객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안내만 하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저런 손님에게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다. 오늘은 유명 맛집 블로거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월화정의 홍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손님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다. 그런데 마당을 쓸던 지민의 눈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왔다. 박 노인이 비를 들고 마당 한쪽의 낙엽을 조용히 쓸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손님,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바람이 많이 불었기에 보기 어지러워 잠시 손을 보탰소.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손님은 편히 쉬시면 됩니다. 지민은 그의 행동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했다. 게다가 곧 중요한 손님이 올 텐데 저런 초라한 노인이 마당을 쓰는 모습이라니. 월화정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녀는 서둘러 박 노인의 손에서 비를 빼앗듯 받아들였다. 박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물러서서 다시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 아래로 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지민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다. 블로거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민은 더욱 분주해졌다. 객실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정성껏 준비한 웰컴티를 내놓을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런데 그때 안채 부엌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였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럴 리가요. 지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최신식 보일러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묵묵부답이었다. 오늘따라 날씨도 유난히 쌀쌀한데 난방이 안 된다니. 중요한 손님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눈앞이 캄캄했다. 당장 수리기사를 부른다 해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바로 그때 어느새 다가온 박 노인이 보일러 제어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런 과부하 걸린 모양이구려. 잠시 기다려보시오. 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어판 덮개를 열고 몇 군데를 만지작거렸다. 지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노인이 뭘 안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노인이 이제 됐을 거라고 말하며 덮개를 닫았다. 지민이 반신반의하며 전원 버튼을 누르자 거짓말처럼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기계를 만져본 경험이 조금 있소이다. 박 노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지민은 고맙다는 말 대신 어색하게 고개를 꾸벅였다. 그의 도움이 고맙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 초라한 노인이 단번에 해결했다는 사실이 어쩐지 자존심 상하고 당혹스러웠다. 블로거는 다행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월화정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박 노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월화정의 자랑거리인 정원의 오래된 소나무가 문제였다.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민은 유명한 조경 전문가까지 불러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할머니 때부터 월화정을 지켜온 상징적인 나무였기에 지민의 속은 타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소나무 주변의 흙을 한 줌 집어 냄새를 맡아보고는 말했다. 땅 기운이 쇠한 탓이오. 너무 좋은 거름만 준다고 나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 노인은 근처 야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 몇 가지를 빨아 나무 주변에 뿌려주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영양액을 만들어 주었다. 지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소나무 잎의 색깔이 조금씩 푸르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민은 더 이상 박노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보일러 수리부터 나무를 살리는 지혜까지 그는 지민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경험과 연륜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왔다가 별채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도둑? 월화정에는 할머니가 남기신 오래된 물건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값나가는 골동품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민은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지민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있는 것은 박노인이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었다. 지민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역시 수상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쳐 따지려 했지만 그 순간 박노인이 손에 든 물건을 보고 멈칫했다. 그것은 빛바랜 실패와 할머니가 쓰시던 작은 배틀의 일부였다. 박노인은 그것들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도둑의 탐욕이 아닌 아련한 그리움과 추억에 젖은 표정이 어려 있었다. 이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자네 할머님 참 손재주가 좋으셨지. 박노인은 지민이 온 것을 눈치챘는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지민은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또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할머니를 아셨어요? 알다마다. 젊은 시절 이 근처에서 잠시 머물 때 신세를 많이 졌지. 그때 할머님께서 이걸로 옷감을 짜는 모습을 넋놓고 보곤 했소. 박노인은 실패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셨지. 이 집도 그때는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노인의 말은 지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민박집을 떠올렸다. 낡고 불편했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온기가 가득했던 곳. 자신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차별화가 과연 월화정의 진정한 가치일까? 할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길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다음 날 강 대표가 다시 월화정을 찾아왔다. 그는 지민과 차를 마시며 안뜰의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소나무가 다시 생기를 찾은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네, 박 노인께서 도와주셨어요. 지민은 솔직하게 말했다. 강 대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역시 박 선생님이시군요. 그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내 최고의 한지 장인으로 이름을 날리셨지요.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고 계시지만 그분의 안목과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지 장인이요? 지민은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자네 할머님과도 그때 인연이 닿으셨을 겁니다. 강 대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한 사장,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우셔야겠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강 대표의 말은 지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녀는 박노인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 뒤에 숨겨진 깊은 내면과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할머니가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한 환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월화정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박 노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자 박 노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지민에게 한지의 역사와 아름다움에 대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민은 월화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까다로운 예약 기준을 없애고 문턱을 낮추기로 결심했다. 모든 손님을 차별 없이 진심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월화정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웠지만 박 노인의 조용한 격려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월화정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지민이 초기에 목표했던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민의 태도가 변하자 월화정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의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민은 더 이상 손님들의 배경을 캐묻지 않았고 그저 월화정을 찾아준 모든 이에게 정성을 다해 차를 내어주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던 중 월화정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주시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한옥 포럼의 주요 행사장 및 VIP 숙소 후보지로 월화정이 거론된 것이다. 만약 최종 선정된다면 월화정은 국내외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민은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과연 지금의 월화정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자신이 이 중요한 기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민은 다시 완벽주의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뻔했다. 최고급 비품을 새로 드리고 화려한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까? 예전처럼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할까? 하지만 박노인의 잔잔한 미소와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포럼 주최 측의 실사단 방문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민은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지만 마음은 계속 갈팡질팡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인근의 경쟁 한옥 호텔에서 월화정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이 바뀌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낡고 불편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실사단 방문 전날 밤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정원 일부가 물에 잠기고 준비해둔 다과 재료 일부가 망가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민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았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결국 자신은 할머니의 유산을 망치는 건 아닌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텅 빈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박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애쓰지 말게.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완벽함만 있겠나.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박 노인에게 그동안의 고민과 불안감, 그리고 지금의 절망적인 심정을 털어놓았다.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 할머니처럼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막막함,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실수에 대한 후회까지. 박 노인은 지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지민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자네 할머님은 손님들에게 좋은 방,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셨지. 그 마음이 통해야 진짜 손님 맞이라 할 수 있는 걸세. 월화정의 진짜 가치는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닐세. 이 집이 품고 있는 세월의 이야기, 자네 할머니의 따뜻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 이곳을 지키는 자네의 진심. 그것이 바로 월화정의 진짜 모습이지 않겠나. 박노인은 마당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켰다. 저 들꽃을 보게.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지 않나. 월화정도 마찬가지일세. 너무 꾸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자네의 진심을 보여주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걸세. 박 노인의 말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지민의 마음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화려한 기교나 과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월화정 본연의 매력과 진심을 담아 실사단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지민은 밤새 폭우로 어지러워진 정원을 쓸고 망가진 재료 대신 할머니의 낡은 요리책을 꺼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다과를 준비했다.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월화정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갈하게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대신 차분함과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드디어 실사단 방문 당일.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월화정 앞에 멈춰섰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실사단원들이 차례로 내렸다. 지민은 긴장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그들을 맞이했다. 이전처럼 계산된 미소나 사무적인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편안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민은 실사단을 이끌고 월화정 곳곳을 안내했다. 최고급 시설이나 화려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대신 월화정이 간직한 역사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마당의 오래된 감나무, 할머니가 쓰시던 배틀 조각, 박 노인이 살려낸 소나무 이야기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실사단원들은 처음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는 듯했지만 이내에 지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월화정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녀의 진심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지민이 직접 만든 소박한 다과를 맛보며 그들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담소를 나누었다. 월화정에는 어느새 딱딱한 심사 분위기 대신 오랜 지인들이 모인 듯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박 노인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민의 변화와 월화정이 되찾은 온기를 말없이 응원하고 있었다. 실사단 중 한 명이 박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는 박 노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책갈피를 발견하고 그 섬세함에 감탄했다. 박 노인은 그저 웃으며 차나 한 잔 더 하시라고 권할 뿐이었다. 실사단이 돌아간 후 월화정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민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설령 포럼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이 떠날 채비를 했다. 지민은 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은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 자네 스스로 찾아낸 길이지. 이제야 월화정이 제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 같구먼. 그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내 지민에게 건넸다. 보자기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박 노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소박한 찻잔 2개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과 단단함이 그의 마음을 닮은 듯했다. 이것으로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월화정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게나. 어르신. 지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월화정을 나섰다. 지민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후 월화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국제 한옥 포럼 유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월화정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이전처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는 지민의 할머니를 기억하는 옛 이웃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월화정을 찾았다. 그들은 월화정의 고급스러운 시설보다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지민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했다. 지민은 더 이상 손님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노인이 선물한 찻잔에 정성껏 차를 담아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쉼과 위안을 제공했다. 월화정은 더 이상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민박집처럼 사람 사는 온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곳,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월화정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지민은 밀려드는 예약 전화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예전처럼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월화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졌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지민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박 노인이 선물한 찻잔에 담긴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손님들이 한방 눈을 맞으며 월화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월화정입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꾸밈이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며칠 뒤 지민에게 커다란 우편물이 도착했다. 국제 한옥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온 공식 서한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은 지민의 눈이 커졌다. 월화정이 포럼의 주요 행사장 및 VIP 숙소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쟁 호텔의 방해 공작과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결과였다. 지민은 기쁨보다 먼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서한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의견이 간략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은 아니지만 한국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주인장의 진심 어린 환대와 공간에 담긴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주었다.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평가됨. 지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강 대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듯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합니다, 한 사장!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 대표님과 박노인 어르신 덕분입니다. 허허, 내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한 사장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강 대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박노인 선생님께서 이번 선정 과정에 보이지 않게 힘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 사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문화 지원 재단인 미르 재단의 숨겨진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이번 포럼에도 재단 차원에서 깊이 관여하고 계셨고요. 월화정에 머무시는 동안 한 사장의 변화와 월화정의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들에게도 그분의 의견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노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큰 것은 감사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지민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다. 그분께 꼭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을 겁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월화정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 노인의 얼굴과 그가 남긴 말들이 떠올랐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제 한옥 포럼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월화정은 국내외 손님들로 연일 북적였고 지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모든 손님을 정성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월화정의 따뜻한 분위기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월화정은 명실상부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 스테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포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에게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박노인으로 되어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박노인이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수묵화 한 점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월화정의 봄을 기다리며 자네의 진심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날들을 응원하네. 그림 속에는 눈이 녹은 월화정 마당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감나무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는 봄 풍경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월화정에도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다.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그리고 박노인이 가르쳐준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월화정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월화정 마당의 감나무에는 박노인의 그림처럼 연두빛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그 아래에는 이름 모를 봄꽃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겨우내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자 싱그러운 봄 내음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마루 깊숙이 스며들었다.
월화정은 이제 더 이상 지민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전주의 봄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민의 환대에 감동해 다시 찾아온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월화정을 가득 채웠다. 지민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때로는 마당에서 손님들과 함께 꽃을 심기도 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한 다과를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월화정을 찾아온 귀한 인연으로 여기며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러자 손님들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월화정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받는 따뜻한 공동체 같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월화정이 유명세를 타면서 예약 문의가 폭주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지민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벅찼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무리하게 확장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월화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기로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민의 할머니를 기억하는 마을 청년 한 명과 인연이 닿았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지민은 그에게 월화정의 일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지민처럼 화려한 경력이나 세련된 매너는 없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갔고 월화정의 허드레질도 굳은 내색 없이 묵묵히 해냈다. 지민은 그와 함께 일하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한 번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민은 마루에 앉아 새로 들어온 직원 청년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월화정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 대표였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있었다. 바로 박 노인이었다. 지민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여긴 어쩐 일로? 박 노인은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지민이 내민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월화정의 봄이 궁금하여 와보았네. 듣던 대로 아주 보기 좋구먼. 그는 마당 가득 피어난 봄꽃들과 활기 넘치는 월화정의 분위기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대표도 흐뭇한 미소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한 사장, 정말 대단하십니다. 월화정을 이렇게 멋진 곳으로 만드셨군요. 지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박 노인은 지민이 내온 차를 마시며 그동안 월화정에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민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이지. 자네는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월화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걸세. 박 노인과 강 대표는 그날 오후 내내 월화정에 머물며 지민과 그리고 새로운 직원 청년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박 노인은 청년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에게 전통 공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청년은 존경하는 장인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다. 월화정의 마루에는 따스한 봄 햇살만큼이나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박노인과 강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노인은 떠나기 전 지민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월화정은 이제 단순한 한옥 스테이가 아닐세.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될 걸세.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심을 다해 이 공간을 지켜나가게나.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지민은 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노인은 지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보낸 뒤 강 대표와 함께 차에 올랐다. 지민과 청년은 그들의 차가 골목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박 노인의 방문은 지민에게 다시 한번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월화정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월화정은 그 후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 단순히 숙박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정만의 가치를 깊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지민은 지역의 젊은 공예가들과 협력하여 월화정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옥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월화정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전주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지역 사회와 교류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도 있었다. 월화정이 유명해지면서 상업적인 유혹도 많아졌고 어떻게 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월화정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민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든든한 직원 청년이 있었고 월화정의 가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박노인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등대처럼 그녀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시 늦가을이 찾아왔다. 월화정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탐스럽게 열렸다. 작년 이맘때 처음 박노인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지민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손님들이 월화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중에는 허름한 배낭을 맨 젊은 여행객도 있었고 값비싼 옷차림의 중년 부부도 있었다. 지민은 더 이상 그들의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월화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와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오셨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어떤 편견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진심만이 가득했다. 월화정의 문은 이제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절이 바뀌듯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변화의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지민은 월화정의 마루에 앉아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늦가을의 풍요로운 들판처럼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월화정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월화정의 명성은 화려한 시설이나 값비싼 서비스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월화정의 따뜻한 분위기와 주인장의 진심 어린 환대를 칭찬했다. 지민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할머니와 박노인에게서 배운 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함께 일하는 청년은 이제 월화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그는 지민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고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함으로 손님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지민은 그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맡겼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월화정을 함께 가꾸어 나갔다. 박노인은 그 후로도 가끔 월화정을 찾아왔다. 그는 지민과 청년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월화정이 단순히 성공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지민은 박노인의 뜻을 이어받아 월화정의 수익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월화정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전주의 숨겨진 매력을 알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썼다. 월화정은 이제 지민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어느 해 가을, 월화정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지민이 처음 월화정을 열었을 때 외모 때문에 냉대했던 한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지민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고 돌아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월화정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젊은 사장이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대로 그녀를 반기는 지민의 모습에 노부인은 깜짝 놀랐다. 지민은 노부인을 보자마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노부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님,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노부인은 지민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에 오히려 감동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월화정이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변했다니 정말 기쁩니다. 노부인은 그날 월화정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지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민의 성장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월화정이 더욱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노부인이 떠난 후 지민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과거의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월화정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지민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반성하고 진정한 가치와 따뜻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월화정은 이제 단순한 한옥 스테이를 넘어 우리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지민은 여전히 월화정의 마루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함 대신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공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월화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월화정의 이야기는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져 갔다. 박노인은 이제 연로하여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보내오는 그의 편지에는 여전히 지민과 월화정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곤 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 지민은 박노인이 선물한 찻잔에 따뜻한 생강차를 담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월화정의 마당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그들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풋풋한 모습이었다. 와, 여기가 거기 맞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있다. 그러게, 분위기 진짜 좋다. 젊은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월화정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월화정입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젊은이 중 한 명이 지민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한지민 사장님 맞으세요? 저희 책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아, 제 이야기를 읽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지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젊은이들은 지민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월화정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변화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주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도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겉모습이나 스펙보다는 진심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지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방황과 성장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꿈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날 저녁, 젊은이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월화정. 지민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월화정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녀는 깨달았다. 월화정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모여 월화정이라는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지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월화정의 문은 언제나처럼 활짝 열려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월화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지민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섰고 월화정은 전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월화정을 지키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함께 일하던 청년은 이제 어엿한 매니저가 되어 지민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월화정에는 새로운 변화들도 생겨났다. 지민은 박노인의 뜻을 기리고 전통 문화의 명맥을 잇기 위해 월화정 한편에 작은 한지 공방을 마련했다. 박노인의 제자들을 초빙하여 한지 제작 과정을 시연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공방은 월화정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배움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민은 월화정 이야기 나눔이라는 작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월화정에 머물렀던 사람들, 지민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사람들, 혹은 그저 따뜻한 이야기가 그리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 모임은 각박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월화정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미르 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노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지민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박노인이 요양하고 있는 시골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박노인은 예전에 강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민을 알아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지민은 박노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르신, 저 왔어요. 지민이에요. 박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왔구나. 월화정은 잘 지키고 있느냐? 네, 어르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어. 박노인은 지민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월화정은 이제 네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지. 부디 그 가치를 잊지 말 거라. 박노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민은 그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오열했다.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묵묵히 지지해 주었던 큰 스승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노인의 장례식은 그의 뜻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민은 장례 기간 내내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월화정으로 돌아온 지민은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박노인이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월화정의 가치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그녀에게 있었다. 지민은 다시 힘을 내어 월화정을 돌보았다. 박노인을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가 남긴 작품들과 편지들을 전시했다. 월화정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박노인의 산과 철학을 기리며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 슬픔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박노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은 지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월화정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박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전통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계승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다. 지민은 미르 재단과 협력하여 젊은 전통 공예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월화정을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워크숍이나 강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또한 박노인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월화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월화정은 이제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 사람들은 월화정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접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월화정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지민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과 감사가 넘쳤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박노인이 뿌린 씨앗이 월화정이라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덧 지민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월화정을 함께 이끌어갈 젊은 후배들이 많이 생겼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박 노인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과 월화정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월화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리라 믿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지민은 월화정 마루에 앉아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월화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특별한 순간보다는 매일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보람인 것 같아. 월화정을 통해 사람들이 작은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믿는 가치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지. 그녀는 찻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노부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월화정은 나에게 단순한 집이나 일터가 아니야. 내 삶의 의미이자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지. 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보물 상자이기도 하고. 지민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젊은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민을 통해 단순히 게스트하우스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해가 지고 월화정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월화정에 머물던 젊은 음악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아름다운 선율이 고즈넉한 한옥의 밤 풍경과 어우러져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민은 마루 끝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며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에 감사했다. 월화정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민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그리고 진심과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 월화정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곳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지혜임을 월화정은 묵묵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월화정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따뜻한 빛을 발할 것이다. 어느덧 세월은 더 흘러 지민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월화정 마루에 앉아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제 월화정의 실질적인 운영은 그녀의 뒤를 이은 젊은 세대들이 맡고 있었지만 지민은 월화정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월화정의 역사이자 상징이었다. 월화정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 모습을 바꾸어 갔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와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지민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심 어린 환대는 월화정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지민에게 어린 손주들이 찾아와 재롱을 부리기도 했다. 지민은 손주들에게 월화정에 얽힌 이야기들, 할머니의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박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민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월화정의 가치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따스한 봄날, 지민은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때 월화정의 대문이 열리며 낙이 근 듯 낯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바로 수십 년 전 월화정을 처음 찾아왔던 대학생들이었다. 이제는 저마다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년이 된 그들이었다. 그들은 백발의 지민을 알아보고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저희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책 보고 찾아왔던 학생들이에요. 지민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는 젊은 날의 열정과 순수함은 알아볼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다시 찾아주셨군요. 지민은 힘겹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지민의 곁에 둘러앉아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다. 사회에 나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월화정에서의 추억과 지민이 들려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배운 진심의 가치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길잡이가 되어주었다고 고백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월화정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그녀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민은 월화정을 찾아온 옛 손님들과 함께 마당에서 작은 다과회를 열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지민은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며칠 후 지민은 월화정 마루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평화로운 잠에 빠지듯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월화정의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한없이 평온해 보였다. 지민의 장례식에는 월화정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